민생지원금 25만 원 법 바꿔서 줄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지난 총선에 대승하게 된 원인 민생지원금 25만 원 줄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생지원금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13조 원의 재원이 있다면 오히려 진짜 어려운 곳에 지원을 해서 경제의 마중물이 되게 해야 되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뿌리는 것은 이게 돈의 낭비고 국가 재정의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25만 원에 대한 것은 유보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차등 지급이라도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법을 개정해버립니다. 지금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국가재정법 안에 추경 요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법을 올리는 거예요. 현행 추경 요건에는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될 경우 경기 침체나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됐을 경우 또 법령에 따라서 국가 지급 지출이 발생됐을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에서만 추경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민주당이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계층 지역 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필요할 경우 이때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느껴지시는 게 돈 뿌리자는 이야기죠. 이제 추경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돈 뿌리자는 이야기. 돈 뿌리자. 참 저는 이런 게 포퓰리즘의 극치거든요. 지금 나라 법을 바꿔서라도 포퓰리즘을 하겠다는 이야기.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요. 그런데 문제는 민생지원금 25만 원만 주겠느냐고요. 계층 간 양극화 해소, 지역 간 양극화 해소, 산업 간 양극화 해소. 이거는 여러분 지금 언제나 상존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계층 간 양극화 해소라는 건 말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서민하고 부자하고 사이에 5분위 배율이 지금 높잖아요. 다시 말해서 빈부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말입니다.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산업 간에는요. 반도체하고 말입니다. 아니면 저기 밑에 뭐 조선하고 차이가 나죠. 이렇게 다 차이가 나 있는데 말을 만들면 이제 추경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안 되죠. 뭐 국민이 원하면 가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면 가는 건데 저는 결국은 국민이 원해서 가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지느냐. 통화량이 늘어나서 나라 경제가 진짜 망가지는 거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제로 지금 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 지금 경제가 계속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이유. 그게 말입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니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려야 돼요.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돈을 더 풀면 물가는 또 더 올라갑니다. 그럼 금리는 더 올려야 돼. 이게 고물가 고금리라는 건 여러분 결국 소비의 위축을 몰고 오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는 고물가에 고금리 세상에 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돈 풀어서 좋을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추경이 어마무시합니다. 추경 횟수를 보면 지금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8번 추경을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5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10번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의 규모만 154조 1천억 원. 엄청나죠. 돈 뿌린 게. 박근혜 정부 때 4년 동안 39조 9천억 원이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33조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적어도 5배 가량을 뿌렸다는 이야기잖아요. 물가 못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 게다가 여러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6년간을 보면 216조 1천억 원을 뿌렸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여러분 78조 9천억 원을 뿌렸거든요. 그러면 돈을 이렇게 뿌려대면 뿌려대는 만큼 재정의 뚝은 무너지는 거고요. 재정의 뚝이 무너지면 여러분 알다시피 재정의 뚝은 무너지는 순간 나라 국가는 완전히 박살납니다. 지금 그 박살나는 게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말입니다. 추경이 늘어나는 것 중에 지금 그만큼 어려웠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뿌렸는데 뭐가 걱정이야. 대한민국은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돈 뿌리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뿌려도 너무 많이 뿌린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증감률을 보면요. 대한민국이 세계 1등, 세계 1등. 2020년부터 2029년까지 부채 비율 변화폭을 보면요. 대한민국은 10.7이에요. 10.7%포인트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영국은 4.3%포인트고요. 미국은 1.9%, 프랑스는 1.5%, 독일은 줍니다. 11.1%포인트가 줍니다. 일본도 6.6%가 줍니다. 대한민국만 10.7%. 정말로 많이 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부 입장에. 돈이 없으면 빚내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13조를 추경을 해서 국민들에게 뿌리겠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2023년에 1126조 7천억 원이잖아요. 이게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GDP 대비해 보면 50.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은 아마 더 늘어나겠죠. 이대로라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더 커지고요. 그만큼 통화량도 또 늘어날 겁니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 잡기는 힘들어지고요. 저는 여러분 국민이 선택을 해서 뿌린다는 거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계층이나 지역 산업 간 양극화 해소라는 이런 말까지 달아가면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필요한 그냥 돈 쓰겠다는 거예요. 그냥 돈 쓰겠다. 그냥 돈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추경을 해서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돈 풀겠다는 거예요. 돈 풀겠다. 저는 돈을 이렇게 푼다는 자체는요. 저는 늘 앞으로도 더 위험이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장은요. 늘 위험에 차오르는 거 저는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돈 뿌리기 포퓰리즘으로 난무한다면 시장은 앞으로도 더 힘든 요소가 커지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합니다. 제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시장을 봐야 돼요. 시장을 볼 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더 위험해진다는 걸 왜 모를까요? 저는 더 시장이 위험해지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제발이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오늘 또 한번 해봅니다.